두산 9위. 자,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을 했을 때는 뭐 결론이 이승엽 감독의 문제다.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 얘기를 네. 했었었는데 아니 실제로 그 저희 날려먹은 녹음 이후에 그 이순철 해설위원이 진단을 한 게 있는데 예. 그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 일단. 아니 자세히 영상을 보진 못했지만 일단 시작이 이승엽 감독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셨게. 일단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승엽 감독이 문제다. 이런 뉘앙스로. 아 아니, 진짜야. 이승엽 감독이 문제다라는 얘기로 시작해. 진짜로. 어떡하냐. 그래서 원래 이승엽 감독이 시즌 초반 때 구상해놓은 그런 라인업이라든지 그런 내야진 외야 그런 구상들이 있거든요. 다 아다리가 안 맞아요. 시즌 시작하니까. 진짜 아니 구상을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왜 아다리가 안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단 허경민 선수가 KT로 이적했지 않습니까? 아 맞다. 네. KT로 이적해가지고 3루수가 필요해요. 주전 3루수가. 근데 주전 3루수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으니까 강승호 선수를 2루에서 3루로 보냈죠.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 2루를 누가 채우냐? 이유찬 선수가 채우고 유격수를 이제 박계범이든 이제 오명진 선수들 이렇게 채웠어요. 근데 이제 뚜껑이 열어봤죠. 뚜껑이 열어봤는데 그 3루수에서 실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2루수라 하던 사람이 다른 자리를 하게 되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 멀티로서 가능하면은 모를까. 이제 고등학교 포함, 뭐 고등학교 야구 포함해가지고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자리를 그렇게 맡는다? 쉽지가 않고요. 에헤이. 힘들어요. 아니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오프 더 볼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순철 해설위원이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KBS 아니 SBS 스포츠 이제 캐스터들과 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승엽 감독이 구상해놓은 내야진에 지금 단 한 개도 들어맞는 게 없다. 단 한 개도. 예. 지금 뭐 그러면 되게 많이 어그러진 거네 두산은 지금. 그렇습니다. 되게 지금 많이 어그러진 상태고. 아니 오늘도 지금 어그러졌어요. KT랑 두산이랑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12대 2로 지고 있어요.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지고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보지도 않은 그런 직책을 그렇게 부여를 하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또 적응이 안 되죠. 익숙치지도 않고. 그렇지. 적응을 못할 뿐더러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쓰던 선수만 써요. 이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쓰던 선수만 쓰니까 그런 거지. 이제 계속 나오는 선수들은 내가 뭘 해도 계속 나오네? 뭐 설렁설렁하게 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경쟁심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군 무대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신인 루키 선수들은 허탈감을 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야구 팬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투마카세라고 하는 쓰던 투수만 계속 쓴다. 그렇죠. 타선도 그렇고. 잠깐만 투마카세는 다른 별개의 건이 아니야? 별개 건으로 봐야 되냐? 별개 건으로는 봐야 되는데 의미는 같아요. 타자 쪽이랑은. 일단 오케이. 그러면 네. 타자 쪽으로 그럼 일단 쓰던 선수만 계속 쓴다는 것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저희 두산이 4, 5번, 5번이 초반 때는 김재환 양석환으로 계속 나갔었거든요. 김재환 양석환. 네. 근데 솔직히 그 둘은 김재환 선수는 이제 2019년 18년 그때만 이제 잘 나갔지. 그 뒤로는 이제 쭉 내리막길이라고 표현해도 됐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만 계속 쓴다? 그러면 허탈감이 있는 거죠. 다른 선수들은.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은 만약에 뭐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 원인이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부상이다 그러면은 부상에 대해서 이제 치료나 재활이나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주고 그렇게 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래도 당신은 우리의 선수니까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루수니까 뭐 우리의 뭐 우타자니까
당신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시오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계속 쓰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김재현 선수나 양석환 선수가 만약에 이제 부상을 당하잖아요. 144경기 동안 부상을 안 당하려면 그건 진짜 최고인 거고. 네.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백업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백업 선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백업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선수들이 과연 타격이 좋냐, 수비가 좋냐. 아니지. 수비는 좋을 수도 있지만 타격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전을 쓸 거면은 아예 주전으로 딱 박아놓고 흔히 얘기하는 요즘 야구에서는 유틸리티라고 하는 1루수도 되고 2루수도 되고 일종의 멀티플레이어. 예. 예. 그렇게 키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주전의 멀티플레이어화가 돼버렸어. 약간 답답이들 느낌인데? 네, 그냥 그 선수만 가지고 응. 그냥 돌려막기 정도. 아.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2루수를 봤어. 수요일에는 유격수를 보래. 네? 목요일에는 3루수를 보라 그러고. 어? 그랬다가 금요일엔 또다시 2루수를 보라 그래. 그런데 토요일은 또 갑자기 1루수를 보라 그러고. 그게 그런 일이 실제로 어제 경기에 일어났는데 야 이거 얘 만든 건데. 야, 이게 그거예요. 업데이트. 야, 우리 제노거 막기를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그거예요. 어제 두산 대 KT 경기에서 양석환 선수랑 강승호 선수가 빠졌어요. 선발에서 빠졌어요, 진짜. 네. 그래서 2루 쪽이랑 1루 쪽이 누구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루 쪽은 뭐 평상시 보던 백업 선수라든지 그 신인 선수가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는데 1루수가 2루수가? 아니 1루수 1루수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정리해 보면 2루수는 원래 신인 선수들을 넣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백업 선수들을 넣었고 그렇죠. 근데 1루수는 추재현 선수라고 그 외야를 보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원래가 외야수를 보던 선수였는데 네네. 근데 그 외야수를 갑자기 내야수로 끌어들인 거예요? 네. 잠깐만 그 선수가 혹시라도 2군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신인 시절 네. 1군에 올라왔을 때를 모두 통틀어서 네. 내야를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어제도 이루수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 일단은 오명진 선수가 어제 유격수로 선발에 나왔었는데 이 선수가 2루도 볼 줄 안단 말이죠. 2루도 볼 줄 아는고 그리고 유격수를 지금 좀 그렇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박계범 선수를 써도 돼요. 유격수는. 근데 어제도 2루수는 생신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고 1루수는 평생 내야를 보지도 않았던 추재현 선수가 1루수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라인업을 보고 두산 팬들은 이게 뭔 뚱딴지 같은 라인업인가. 이거는 마치 축구로 따지면 김민재 선수가 공격수 보는 거랑 비슷해. 김민재 선수한테 공격수 봐 이런 소리랑 비슷해요. 그나마 김민재 선수는 공격수 하다가 수비수로 전향한 케이스인데 심지어 공격수로서의 기록이 있어 김민재 선수는. 근데 외야수 보던 사람을 내야로 집어넣는다고? 그게 몇 번 그렇게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만들어 놓고 투입이 돼야 돼요. 캠프 때란지.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 물론 1루수라는 그 위치 자체가 네. 크게 뭐 공을 던진다든지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익혀봤자 이제 홈스틸을 하려는 주자가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1루에다가 공을 1루수가 공을 잡아서 홈으로 던지는 그런 상황밖에 발생하지는 않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외야수를 1루수에다가 갖다 박는 이 실험 정신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근데 일단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일단 그 실험은 어느 정도 성공은 했나봐. 이게 문제지. 성공은 했어요. 12대 3으로 이겼었다며요. 네. 양석환 강승호 빠지니까 그렇게 이겨버리네 타선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실험할 수는 있지. 그리고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이제 초중반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런 실험은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실험이 작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크게 성공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또 이상한 뽕을 맞을 수 있거든요. 클라스. 두산 팬들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겼지만 뭔가 반응이 애매한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반응들이 어떤지. 일단 반응들은 일단 추재현 선수 1루수 기용에 관련해서는 경기 후에는 못 봤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못 봤는데 그런 반응들은 많았습니다. 그 또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양석환 선수가 경기 이제 승리하고 나서 그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경기 종료하고 인터뷰 선수 그 인터뷰 있지. 팬들 앞에서 직접 하는 거. 거기에
거기에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폐호는 집에 계셔주시고 승효분들만 와달라. 무슨 뜻이죠? 그냥 그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144경기 다 직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 일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날 잡아가지고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직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그 경기를 뭐 이긴다 진다 그런 게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가는 경기들이 다 질 수 있는 거고 내가 간 경기들이 다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우연이 있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폐호는 집에 계셔주시고 승효는 와달라. 그런 뜻은 야구팬 내쫓는 격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와가지고 선수들 응원하는 게 아니라 왔더니 감독이 이런 전술 내놓는다고 이승엽 빼라 아니면은 뭐 이런 전술 내놓는다고 이 선수 새끼들은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얘기를 할 바에 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으시고 저기 우리를 응원하는 팬들만 저기 우리를 응원하는 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얘긴데 저기랑 똑같아.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위 팀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네가 무슨 지금 1위 잘 나가는 1위 팀에서 무슨 그딴 볼멘 소리가 나오냐, 네가 바로 그 문제의 노미노구나, 네가 나가라, 그런 소리를 할 만도 한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오합지졸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1위 팀에서 선수가 그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지금 1위 하고 있으니까 너가 할 말 했다라는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1위 팀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1위 팀에서는 선수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뭐 쓰는 사람만 쓴다 그래도 잘 되니까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 구산이라는 애들은 예. 아니 지금 당장 내 하루하루가 승리를 올려가지고 순위를 올리기 바쁜데 어떻게든 순위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두산은 지금. 근데 승리한 팀의 선수라는 애가 팬들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오해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내놓는다? 제정신이 있나? 자신 있나? 자신 있냐? 진짜 그 얘기밖에 안 떠올라. 그 저기 모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자신 있어? 지단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지? 그럼 이걸 듣는 팬들은 저 새끼 미쳤나 보네가 제일 먼저 나와. 아니 페어는 그냥 집에 계시고 승료만 집에 응원하러 오시라고? 그 팬들은 폐호든 승효든 다 똑같이 돈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 티켓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러겠죠. 그치. 팬들은 선수들 걱정되니까 감독이 그러시지 마시라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네, 선수가 그 말을 하니까 어제 선발 라인에서 빠졌단 말이죠. 네. 빠졌는데 그렇게 터진 거예요 타선이. 아.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고 좀 조롱 섞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폐호는 집에 계시고 승효만 와달라. 그래서 제가 쉬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조롱 섞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오케이. 자, 일단 우리가 할 얘기는 많으니까 좀 오늘은 좀 간결하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은 그렇게 선수들 내부 분위기도 다 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코치진들이 유능하냐? 무능합니다. 김태균 선수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김태균? 김태견. 김태견. 네. 김태균 선수가 올해 데미지가 많이 쌓인 탓에 작년보다 좀 분론이 많이 생겼고 실점도 많이 해가지고 좀 퍼졌어요.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투마카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태균 선수가 올해 데미지가 많이 쌓인 탓에 작년보다 좀 분론이 많이 생겼고 실점도 많이 해가지고 좀 퍼졌어요.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투마카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투마카세 얘기도 한 뭐 10분 정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투수도 이제 선발도 보면은 5이닝, 6이닝 던지고 이제 불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불펜 투수가 매일매일 나올 수는 있지만 최대가 맥시멈이 거의 3일이거든요. 체력 안건 이제 생각하면은. 네. 근데 이승엽 감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쓰던 선수만 씁니다. 점수차가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큰 점수 차로 벌어져 있으면은 보통 선수들을 아껴요. 네. 그러면은 뭐 투수 뭐 많아봤자 한 3명에서 4명 정도로 끊을 때가 있고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올라오는 투수는 보통은 마무리 투수가 아니라 그냥 중간 개투. 예, 중간 개투에서 뭐 한 3번째 정도 올라오는 선수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얘가 경기 끝내라. 그리고 그 선수가 혹시라도 얻어 맞아가지고 3점 차 이내로 좁혀졌다. 그럴 때 이제 마무리 투수를 올려 보내는 건데. 필승조 투수들이랑 마무리 투수들을 올려 보내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러려면은 최대 석점 차예요. 최대 석점 차 때 그렇게 몸 풀고 이제 등판하고 그러는 건데 네. 이 이승엽 감독은 4점 차, 5점 차 때도 그렇게 합니다. 어허. 4점 차, 5점 차인데도 필승조를 올려보내고 마무리 투수를 준비를 시켜요. 자, 잠깐 삼성 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의 야구 감독은 원래 이렇게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막 한창일 때도 뭐 투수를 중간에 이제 또 교체를 하고 그러나요? 많이 앞서고 있을 때는 1이닝 투수 혹은 뭐 단 한 타자만 막는 투수가 아니다. 한 타자만 막는 투수다. 그 상황이 아닌 한 해야 그냥 길게 던지도록 냅둬요. 한 1과 3분의 1이닝 아니면 1과 3분의 2이닝 아니면 2이닝까지도 던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투수 바꿔가지고 또 길게 던지게 하고. 그런 선수들은 이제 보통 막 석점 차라든 그런 경기 진짜 팽팽한 경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제 석점 차 때 이제 나와야 되는 투수들이 4점 차, 5점 차 때 그렇게 몸을 풀면서 그렇게 등판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저번에 SS전 때 4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예. 필승조 이영하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점수를 더 안 주겠다는 의미도 컸어요. 그때도 팀이 연패였으니까. 네. 근데 그만큼 선수들은 데미지가 쌓여요. 계속 푸니까. 몸을 계속 풀고 계속 등판하고 100 몇십 킬로짜리 공을 계속 뿌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마이클 왕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예. 보통 이렇게 지는 경우에는 네. 패전 처리 혹은 추격조라고 해가지고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투수들을 올려가지고 더 이상의 실점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더 이상의 실점을 막기 위한 네. 혹은 최대한 뭐 한 점, 2점이라도 따라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수조를 추격조라고 한다. 네. 그런데 그 추격조가 아닌 필승조가 올라왔어요. 승리를 지키기 위해 내보내야 되는 필승조가 올라왔다고. 원래 이 필승조가 팀이 이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공을 많이 던져요? 아니요. 아 원래는 안 그러는데 짧게 끊어서 던지는 게 필승조고. 아 왜냐면은 굉장히 급박할 때 올라오는 경우도 많거든. 한 점 차로 이기고 있을 때는 필승조를 올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짧게 끊어가고 보통은 1이닝씩 던지거나 이래가지고 68을 그렇게 막은 다음에 9이닝을 마무리 투수가 투수. 막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투수를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올려보냈고 심지어 작년에는 김태견 선수 마무리죠. 김태견. 네, 김태견 선수가 마무리였는데 5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 몸풀기 했어요. 잠깐만 김태견이 마무리 투수예요? 예. 네. 마무리 투수라고 하기에는 평균 잔책점이 높죠. 3.16?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격이에요. 아 이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아. 던진 이닝 수가 많다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문제라니까. 마무리 투수면은 보통 저렇게 많은 이닝을 못 던지게 해야 돼요. 김태견 투수가 지금 현재 제가 KBO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기록이 25와 3분의 2이닝이에요. 맞죠? 이제 6월 달인데 3개월 이제 막 3개월째인데 보통의 마무리 투수면은 네. 이때쯤이면은 몇 이닝 정도예요? 찍혀봤자 뭐 1이닝로 계산하면 한 13이닝, 14이닝 정도? 최지강 투수 정도. 네, 그 정도. 최지강 선수가 17과 3분의 2이닝 정도거든요? 네, 그만큼 두산도 선발진들이 7회까지 던지는 격이 거의 손에 꼽으라는 정도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야구답설을 할 때 김태견 선수가 뭐 신인왕? 예, 신인왕. 후보감이다라고 두산 입장에서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예, 강력한 후보라고. 예. 그게 계절을 지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신인왕을 타고 이제 2년 차인데 저지랄을 만들었다? 지금 데미지가 확 왔어요. 2년 네. 차인데 아직 2년 차인데 벌써 이제 공이 스트라이크 안으로 못 들어오고 심지어 이제 그런 작년 같은 볼 위력이면은 홈런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벌써 피홈런이 몇 개예요. 피홈런이. 피홈런 3개요. 예, 심각해요. 어... 마무리 투수면 그거 심각해요. 그건. 아, 마무리 투수 치고는 네. 되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아까 마무리 투수 치고는 이닝이 많다고 얘기를 했죠. 예. 이닝이 적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 키맹글과 야구 답설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제 아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세이브라는 상황이 주어지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 봐봐요.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KT가 12대 2로 이기고 있다 그랬죠. 예. 저 때는 세이브 상황이 발생을 안 해요. 왜냐? 너무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세이브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최대 3점 차이에나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올라오는 마무리 투수가 그 이닝을 잡고 승리로 이끈다 그러면은 그때 세이브가 발생을 하는 건데 네. 그러는 상황이 144경기 중에 얼마나 발생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작년에 김태균 선수가 던진 이닝이랑 네. 작년이요? 네. 그리고 기아 정혜영 선수가 있습니다. 네. 정혜영 선수가 던진 이닝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것도 재밌어요. 작년에 김태균 선수가 65이닝을 던졌었어요. 네, 정혜영 선수 한번 봐보세요. 60게임에 65이닝을 던졌고 정혜영 선수도 마무리 투수인가요? 네, 마무리 투수입니다. 50과 3분의 2이닝에 네. 아니 총 53게임 나왔고요. 네. 50과 3분의 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만큼 60게임에 65이닝이면 오. 많으면 거의 2이닝 이상은 던졌다는 거거든요, 마무리 투수가. 근데 네. 정혜영 선수는 53게임에 50이닝이다. 그럼 최대 못해도 1과 3분의 2이닝이란 뜻이거든요. 아웃카운트 5개.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게 마무리 투수인데 그렇게 작년에 김태균 선수를 뭐 그렇게 2이닝 이상 던지게 해놓고 그렇게 던졌으니 2년 차인데 몸이 벌써 반응이 오죠. 아 지금 2년 차예요? 이제 2년 차예요. 이제 2년 차고 국가대표 마무리 투수로도 뛰어야 되고 심지어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네. 그래야 될 선수가 아직 미래가 무궁무진한 선수인데 벌써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팬들 사이에서는 이 투마카세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승조 마무리 투수 포함해서 필승조 투수들이 있는데 최지강, 이병헌, 김태견 이렇게 3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병헌 선수가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던졌어요. 77게임 65와 3분의 1이닝. 불펜 투수 치고는 엄청 던진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올해 거의 나온 게임이 없어요, 이병헌 선수가. 그래요? 네, 부상이 심하게 와가지고 팔 부상이. 이제 그 수술도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네. 수술 받고 그래가지고 네. 벌써부터 그렇게 많이 던지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온 거예요, 진짜. 김태균 선수도 이제 제가 봤을 땐 관리 안 들어가지면 진짜 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잠시만. 아까 김태견이 몇 이닝 던졌다고? 65이닝이래나?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65이닝이요? 세이브 몇 개 올렸지? 세이브 19세이브. 자, 제가 비교가 안 될 수는 있지만 하나만 설명을 하면서 일단은 이 얘기를 맞춰볼게요. 네. 우리 삼성의 수호신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오승환 선수거든요. 예. 오승환 선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2011년도에 47세이브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때 기록한 이닝이 몇 이닝이냐면 2011년에 11년에 네. 57이닝 던지고서 47세이브 올렸어요. 이래야 된다고 마무리 투수는. 아 그래? 딱 진짜 깔끔하게 9회만 책임질 수 있도록 한 이닝만. 마무리 투수 역할은 그거예요. 54경기에 올라와서 총 이닝 57이닝 총 세이브 수 47세이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 투수는. 어쩌다 8회 뭐 투아웃 정도에 올라가거나 8회 원아웃 혹은 8회 투아웃 그럴 때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9회에 올라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김태균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거구나. 네. 8회 시작하자마자 올라온 경우도 있고 예? 8회 그 다른 불펜 투수가 얻어 터지니까 그때 아웃카운트 안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퍼지지. 왜? 이승엽 감독이 무서워서? 보통 그거예요. 신인 선수들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몸이 데미지가 쌓이고 퍼진다 하더라도 자리 잡는 그런 것 때문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강박심 때문에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캐치를 해야 되는 역할들이 감독이랑 코치들.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어. 생각이 없는 건가? 이럴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예전 지금은 불꽃야구로 이름 바뀌었지만 JTBC 최강야구를 떠올려 보면 되는데 네. 어느 회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면만 기억이 나요. 말씀드릴게요. 유희관 선수가 안타를 계속해서 맞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김성근 감독이 직접 올라가서 교체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유희관 선수가 어땠냐면 나는 내려가기 싫다는 뜻의 모션으로 바닥을 계속 긁습니다. 맞아요. 그 장면 봤어. 그 장면 기억해요. 바닥을 계속 긁어요. 나 더 던질 수 있다. 나 이대로 내려가기는 너무 싫다. 근데 김성근 감독은 어떻게 했죠? 굉장히 단호하게 자 고생했다 이러면서 내려보내죠. 유희관 선수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네. 그렇게 선수의 욕심이 있을 때도 있고 감독의 결단이 부딪힐 때도 있는데 선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보통 감독의 결단이 우선시가 돼야 돼요. 네. 그게 맞는 거고. 네. 김태경 선수는 지금으로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선수의 이 더 던지고 싶다는 욕심을 계속해서 받아주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감독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감독이 진짜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면 진짜 감독은 책임져야 돼. 어떤 것 같아요? 두산 팬의 입장에선. 저는 진짜 김태견 선수는 아마 좀 휴식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계속 1군에서 데리고 다니고 있고 그만큼 이제 김태견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입는다 하면은 플랜 B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죠. 안 보여요. 플랜 B가. 안 보여요. 허허. 그런 거에서 이제 세워야 되는 게 감독의 사명이고 네. 코치진들의 업무인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김태견 선수를 이제 향후 김서현 선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마무리라든지 이런 걸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네. 이승엽 감독은 지금 바로 결단해야 돼요. 그냥 저기 뭐 많이 시즌이 남긴 했지만 너의 저기 안전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너 공 못 던지게 할 거고 2군으로 내려보낼 거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라. 웨이트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 물론 이제 두산 팬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진짜 향후 국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승엽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다. 많다. 많죠 아주. 자, 일단 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KT와 두산의 경기 12대 2로 KT가 이겼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감독이 책임져야 돼.